3차시 R 자료형과 데이터셋 로딩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R에서 이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기본 자료형과 복합 자료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로딩해서 데이터 분석을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R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익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형에 대한 개념을 알기에 앞서서 변수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한 우리가 R의 요모조모를 살펴보는 차시에서 기본적인 변수의 개념은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이 변수라는 것은 결국엔 R한테 우리가 데이터 같은 자료들을 제공을 해줘야 거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시사점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임시로 저장해 놓는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양이 어떻든 변수의 개수가 어떻든 간에 메모리에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공한 다음에 필요한 어떤 탐색과 그래프 작업 같은 걸 통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수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고객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또 고객이 제품을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라든가 또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 그런 이제 제품 서비스 이용 패턴이 시간이나 요일이나 어떤 지역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또 날씨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도 우리가 매장을 찾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대상 객체들의 다양한 어떤 속성들이 궁극적으로 R에 어떤 변수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에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행과 열을 갖는 그런 구조화된 포맷이냐 아니면 행과 열이라는 그런 구조화된 포맷 대신에 일반적인 텍스트셋이라든가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정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이슨과 같은 파일이 대표적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읽을 수도 있으면서도 행과 열의 구조는 좀 아닌 이런 형태를 반정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분석 대상 객체와 데이터 형식을 결국 R의 변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변수에 집어넣는 데이터 유형에는 크게 숫자라든가 문자, 또 논리형이라든가 기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구매 패턴 같은 것들, 제품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약속된 어떠한 표현으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숫자, 그 다음에 또 문자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논리 개념으로 yes, no, true, false 개념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데이터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 데이터 자체에 같은 변수라도 양적인 크기라든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메모리상에 관리하는 어떤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의 자료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 유형을 어떠한 구조 속에서 메모리상에 관리하느냐, 이걸 이제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스칼라로 시작해서 리스트까지 한 7가지 형태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변수와 데이터 유형에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변수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숫자가 있습니다. 남성을 1번, 여성을 2번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수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연봉이라든가 온도 같은 거는 38.6도 이렇게 실수 스타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에서는 이런 숫자형을 변수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자형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또 어떤 그 건의사항이라든가
소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텍스트 원문 데이터 자체가 문자형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숫자하고 차이점은 양쪽에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처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형이 있죠. 흔히 이제 아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true 또는 false 아니면 약자로 대문자 t나 f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객이 이벤트를 냈을 때 반응을 보였다, true, 보이지 않았다, false 이러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기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조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완벽하게 입수되는 것은 아니겠죠.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지듯이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수가 안 됐거나 현실적으로 응답을 기피한다거나 아직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체가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아직은 뭐 유효하지 않은 상태다. 데이터가 좀 빠져 있다. 이런 상태를 결측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래서는 공식적으로 NA라는 요 기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AN은 이제 숫자가 아닌 경우는 특별히 이제 NAN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 연산 결과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not a number라는 뜻에서 NA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또 사칙 연산을 적용하다 보면 어떤 숫자가 굉장히 단위가 무한정 크거나 아주 작은 소수자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일일이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무한대란 뜻에서 infinity라는 약자로 INF라든가 마이너스 INF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보통 하죠. 대체로 이제 0으로 나눠줬을 때 숫자가 좀 커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왼쪽에 간단한 코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숫자형 변수를 스몰 x라는 변수에 33이라는 정수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는 장면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x라는 방에 3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다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x라는 이름으로 메모리상에 방을 만들어서 저장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x라는 이름으로 호출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변수 x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어떤 그 구조, 형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할 때는 클래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x라고 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담아놓는 형식, 내용 자체가 수치형 데이터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하는 이유는 아래서 다양한 이제 통계 분석이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실 때 그 알고리즘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우리가 알맞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이 클래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데이터를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짝이 맞게 감싸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변수명은 유저 언더바 네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명을 뭐 알파벳 간단하게 x, y, z, 뭐 a나 b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변수에 들어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한 단어 조합으로 만드시는 게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분석하다 보면 어떤 그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여러 줄에 걸쳐서 분석을 하게 되고 다루는 변수의 속성도 고객의 어떤 특성들 또 제품에 대한 어떤 기능들 시간이나 공간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이 알파벳 한두 개 이니셜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어 조합으로 장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작성하실 때는요. 이렇게 영문자로 반드시 좀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대소문자 같은 걸 혼용한다거나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자 i와 대문자 i는 엄연히 다른 변수니까 아래서는 대소문자를 철저하게 구별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 철자만으로 변수를 만들기에 또 제약적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숫자라든가 점, 또 언더바 기호를 적절하게 이렇게 혼용하셔가지고 변수를
여러분 의도대로 다양하게 표현해서 장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언더바 네임이라는 변수에 제임스 든이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호출을 해봤고요. 클래스 정보를 저희가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이거 이제 캐릭터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논리형 변수인데요. my 그리고 variable 100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조금 종합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었네요. 점도 활용했고 대서문자가 혼용되어 있고 숫자도 적절하게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이렇게 장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true라는 데이터 값을 하나 좀 만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셋을 다루는 과정에서 true, false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될지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실습 사례에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인데, true라는 값을, false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어떤 상태가 해당이 된다,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암 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암 환자다, true, 암 환자가 아니다, false, 또는 뭐 1과 0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클래스라는 함수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어서 형식을 확인해 본 결과 로지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아래쪽에 이제 기타 변수가 있는데요. variable 1에서부터 4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좀 널 값이라든가 NA 값, NAN, INF라는 숫자, 문자, 논리형 이외에 좀 데이터가 좀 구체적이지 않을 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얘네들을 호출할 때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미콜론이라는 기호로 여러 가지 변수를 한 줄에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한 번에 이제 그 내용을 호출하실 때는 변수 옆에 세미콜론, 또 변수 옆에 세미콜론,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라는 기능 함수를 이용할 때 원래는 한 줄 한 줄 작성하셔야 되는데 세미콜론 기호를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어서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널이라는 뜻은 아직 어떤 그 데이터 변수만 있지 그 안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 항목이 아직은 그 입력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공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아직 어떤 요소가 올지 안 올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NA는 not available, 여기에 어떠한 이 데이터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조사가 안 됐거나 입력이 안 됐거나 해당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not available, 데이터가 결측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해 볼 수 있고, 숫자가 아닌 경우, 무한대의 경우를 각각 INF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지금까지 그 숫자, 문자, 논리, 기타 변수를 몇 가지를 좀 생성해서 이렇게 이제 R한테 입력을 했을 텐데요. 아마 RStudio 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이나 아니면 이제 왼쪽 하단 보면은 이게 잡동사니 영역이 있습니다. 잡동사니 영역이 아니라 이 메모리 영역이 되겠네요. 인바이러먼트 영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성하신 변수 목록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어떠한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조망하실 수가 있죠. 이어서 이제 내가 어떠한 데이터들 좀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기능 함수, LS라는 기능 함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오브젝트의 약자인데요. 요걸 이제 입력해서 실행하시면은 현재 메모리에 등록해서 사용 중인 어떤 변수라든가 데이터 객체, 그런 목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R에서 다루는 자료형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장표입니다. 양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자료형 윗부분에서 한 4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칼라 벡터 행렬 배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보면 지금 R 코드를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X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값을 하나 정도, 숫자든 문자든 논리값이든 하나 정도 입력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단수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해서 요거를 스칼라 데이터라고 보통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값을 하나하나 중간에 어떤 평균을 구한다거나 최대치를 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는 뭐 100명의 데이터, 10만 명의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한 변수에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형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벡터하고 행렬하고 배열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여러 개의 그 데이터를 C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그런 형태고요. 매트릭스 함수는 행과 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레이라는 형태는 행렬 데이터가 몇 가지 이제 레이어로 2개, 3개 이상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형태를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만 가지고는 지금 좀 용어도 낯설고 해서 잘 구체적으로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스칼라하고 벡터를 좀 비교하시면 한눈에 스칼라라는 변수는 변수의 값이 숫자든 문자든 어떤 기타 형식이든 간에 한 개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대표적인 값을 좀 정리할 때 쓰는 그런 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변수 안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기능 함수를 통해서 그 변수 안에 어떤 형식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 데이터는 스칼라하고 차이점이 C 함수 써가지고 컴바인의 약자인데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개별 데이터 요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 변수에 이렇게 결합해서 입력한다고 해서 C 함수라는 R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이 C 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콤마를 이제 사이사이로 구별을 해서 그 개수에 상관없이 옆으로 길게 이렇게 이제 나열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입력되는 순서대로 변수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몰 b라는 변수에는 숫자 여러 개가 좀 들어가 있고요. B1에는 문자, B2에는 논리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특성 하나가 우리가 R에서 데이터를 어떤 변수에 입력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논리는 논리끼리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게 분석할 때가 좋죠. 왜냐하면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문자대로 빼내야 되고요. 또 숫자대로 분리하는 또 이런 불편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 숫자대로, 문자대로 또 어떠한 상황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표현하는 true, false를 우리가 기록할 때도 따로 그 형식에 맞춰서 분리해서 데이터 주제를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실 때 여기 20:23이란 또 -2에서 3이라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요. 우리가 20, 21, 22, 23 이렇게 일련한 시퀀스라고 하는데 연속된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콜론 기호를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이런 이제 숫자를 이렇게 콜론 기호로 축약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변수들만 이렇게 우리가 추출할 때도 그 자릿수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방식이 활용이 된다. -2:3은 -2, -1, 0, 1, 2, 3 이런 일련의 숫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콜론 기호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rue, false도 대문자로 하나의 이제 약속된 표현이기 때문에 대문자 true나 false 또는 약자로 TF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측치가 이제 중간중간에 포함된 케이스를 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결측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군필 여부라는 어떤 그 질문이 만약에 있다, 변수가 있다고 할 때, 보통 남성은 이제 군필이 뭐 육군 만기제대라든가 뭐 장교라든가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물론 이제 여군 여권 신장에 입각해서 그런 어려운 불안인
여성들도 많이 진출해서 국방의 그 일익을 좀 담당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죠.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not available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입력할 수가 있죠. 여성들에 대해서. 반면에 또 남성분이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모집을 할 때 임신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정하는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인데, 남성이 또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not available,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어도 입력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NA라고 대신 입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H란 변수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숫자나 문자나 뭐 true, false를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데이터 전체가 이렇게 아예 하나도 입력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직 데이터가 입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수치 값이라든가 true, false 같은 것들이 아직 그 상황 파악이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NA라고 입력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냥 이렇게 텅 비워 놓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서 좀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때 NA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벡터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스칼라 데이터는 변수의 값이 한 개만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변수를 호출하면 들어있는 한 개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벡터라는 거는 C함수 안에 여러 개 데이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 한꺼번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 부분만 별도로 추출해서 분석에 이렇게 이제 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잘 하시려면 변수에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를 잘 R한테 입력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입력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전체를 다 쓸 건지 그 중에 일부를 좀 지정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건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벡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앞서 변수 B에 이런 일련의 여러 개의 숫자들을 콜론 연산자까지 써서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을 좀 했는데요. 뭐 이제 뭐 온도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B라고 하면 한꺼번에 이 내용이 호출이 돼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괄호라는 연산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변수에 들어있는 특정한 요소들만 부분적으로 추출하실 때 대괄호 안에 그 자릿수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죠. 몇 번째에 위치한 세부 요소 데이터를 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호출해서 분석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 B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이를테면 이제 뭐 매월 뭐 매출 실적이라고 했을 때 잘 나온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을 때 특정한 월에 앞에서부터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월에 실적만 우리가 별도로 뽑아볼 때 대괄호 안에 그 위치 순서대로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B1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요소인 33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추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B 대괄호 안에 2,4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역시 C함수로 묶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인 숫자 5와 네 번째 숫자인 21이라는 이런 숫자가 별도로 인덱싱이 돼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꼭 인덱싱 할 때는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그 자릿수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갖는 어떤 그 부분 데이터가 있다. 그거를 먼저 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4,2라고 하시면은 네 번째 요소를 먼저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호출해서 부분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분석에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요. 내가 특정한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좀 일일이 이렇게 세 번째 콤마, 네 번째 콤마, 다섯 번째 콤마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콜론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그 위치에 해당되는 숫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추출해서 업무에 또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중간에 있는 요 7,3:7 그리고 1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시퀀스 형식을 갖고 있는 연속된 숫자
또 뜨문뜨문 한두 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서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추출하실 수가 있죠. 그 하단을 잠깐 볼까요? 마이너스 기호도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의 개념은 빼내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모두 가져올 때 굉장히 또 편리한 방법이죠. 저희가 변수비에서 제일 첫 번째를 제외하고 두 번째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가져올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콜론 연산자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겠는데 불필요한 부분만 마이너스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빼는 방법,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동시에 뺄 때는 역시 이제 한꺼번에 두 개 데이터가 지정이 되는 개념이라서 C 함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이런 이제 요소들이 제외가 돼서 부분 데이터가 추출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연속된 요소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거를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콜론 연산자 마이너스를 혼용해서 이렇게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 변수에 이렇게 숫자를 좀 여러 개 할당되는 케이스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QR이라는 변수에 이런 변수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사칙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면 우리가 벡터 연산이라고 해서 이 개별 요소마다 그 숫자 2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2 이게 이제 개별 요소마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작업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숫자 벡터 간에도 결합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입수하다 보면 한 번에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입수되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QR에 있는 걸 좀 결합해서 한 변수에 같이 묶어서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C 함수에 역시 두 변수를 이렇게 콤마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J라는 변수에 P하고 Q에 들어있는 변수를 연결해서 숫자 5개를 결합해서 또 하나의 변수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변수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K는 PQR, PRQ, 이것도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의도하신 대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 변수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 데이터 분석할 때는 동일한 주제의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변수에 찢어져 있으면 분석할 때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한 번의 데이터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분석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트루 폴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의 이름이 M과 N이란 변수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도 C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사람의 이름이라는 인물의 이름이라는 뜻에서 휘게라는 변수에서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이라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행렬은 지금 실행 결과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벡터 함수는 C 함수 써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콤마로 연결해서 가로 방향으로 길게 나열하는 형태인데 벡터 함수와는 달리 이 행렬이라는 이런 객체 타입은 행과 열이 있습니다. 즉 가로 세로 이 격자 구조 속에서 이 벡터 방식으로 길게 나열했던 데이터를 약간 좀 잘라 가지고 여러 줄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라는 함수로 보통 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행렬 데이터 가로 세로 구조로 만들지 데이터라는 옵션 자리에 역시 C 함수 써가지고 한꺼번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 row라든가 n 컬이라는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을 몇 줄로 할지, 열을 몇 칸으로 할지 하나를 좀 지정해 주시면 그 열대로 또는 이제 줄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나머지 요소, 행을 지정하면 열이, 열을 지정하면 이제 자동으로 줄이 결정이 돼서 그 자리에 입력이 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에서 지금 데이터가 6개고 n row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두 줄에 6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자동으로 컬럼이 3칸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입력이 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 함수 써가지고 옆으로 길게 입력할 수도 있는데
행렬 구조 속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구조로 입력하면 메모리 자리도 작게 차지하고 연산의 속도도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MX2라는 또 이 행렬을 만드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 바이로나는 이런 옵션이 있는데요.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좀 입력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MX2에는 문자 데이터를 그레이드라는 요 변수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요. 요 그레이드에 있는 값을 호출해서 행렬의 인풋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데이터를 어떤 변수에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그거를 다른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갖고 있는 매트릭스를 한번 생성해 봤고요. 이번 경우는 이렇게 바이로우는 true라는 옵션으로 인해서 행렬 자리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개의 벡터 데이터를 행렬로 결합하는 장면인데요. M1과 M2에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요거를 그대로 위아래로 결합을 하면 또 행렬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R바인드라는 로우, 행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결합하자 이런 거고요. C바인드는 컬럼 바인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것도 이제 파편화된 어떤 데이터를 행렬 구조로 결합하는, 물론 C 함수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다랗게 이어서 붙이시는 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고요. 지금의 이 장면은 행렬 구조로 주어진 벡터 데이터를 위아래 또는 좌우로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행의 이름이 있거나 열에 이렇게 이제 컬럼 자릿수 또는 좌우로 결합할 때는 변수를 좌우로 결합했기 때문에 컬럼 자리에는 이렇게 이름이 있고 행 자리에는 이렇게 번호가 대신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행렬 데이터의 그 이름 이런 걸 확인하실 때는 row names나 column names라는 이 기능 함수를 통해서 행렬에 그런 이제 부여된 이름 또는 이제 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번호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행렬의 행이름과 열이름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행렬 데이터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덱싱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면 아이폰과 갤럭시에 대한 아마 이제 1월부터 5월까지의 그런 이제 내용으로 행이름과 열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한 건데요. 그래서 row names 자리에 아이폰과 갤럭시 자리 지금 주어진 그 객체명이 MXR입니다. 그래서 요 R바인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결합한 요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지금 입력을 하는데요. 행 이름을 지금 이제 호출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변경을 하실 때는 자, MXR이라는 객체의 행 이름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다. 요 값을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1이라는 행 이름 자리에 아이폰, M2라는 자리에 갤럭시라는 이름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구조죠. 그 다음에 컬럼 네임 자리에도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냥 첫 번째 컬럼, 다섯 번째 컬럼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이 자리에도 순서대로 벡터 연산에 의해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훨씬 이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행이름, 열이름을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렬 데이터의 특정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 역시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인덱싱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주로 지금 인덱싱을 하는 이 객체가 MXR입니다. 그래서 R바인드 써가지고 위아래로 결합한 그 객체를 쓰고 있고요. 좌우로 결합한 MXC라는 요 행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인덱싱을 할 수가 있죠. 자, 역시 여기 대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시면은 그 입력한 요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호출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이런 순서대로 입력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 10이라는 요소를 먼저 호출을 냈고요. 1:3 또는 이제 복수로 데이터를 호출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부분적으로 행렬해서 이렇게 호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꺼번에 데이터를 호출할 때는 C 함수로 이렇게 묶어줬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개별 요소 하나씩 인덱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특정 행 전체, 특정 열 전체를 이렇게 인덱싱할 때는 대괄호 안에
행렬 자체가 이렇게 행과 열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콤마를 사이에 두고요. 이쪽에 이제 인덱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내가 부분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열을 이렇게 인덱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콤마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건 첫 번째 행 전체.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요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라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행의 이름이 아이폰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그 이름으로도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행자리에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을 한꺼번에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동시에 호출을 할 수도 있죠. 시함수를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열 자리에서도 콤마 다음에 표현하는 게 열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컬럼 전체 2월하고 4월만 보고 싶다. 아니면 1월부터 3월까지 5월까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C함수 써가지고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컬럼만을 이렇게 지정해서 인덱싱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콤마 사이에 행과 열을 동시에 인덱싱할 수도 있죠. 특정 행의 특정 열에 해당되는 셀이라고 하는데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래서 아이폰 행의 2월 실적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대괄호 안에 행과 열, 이런 식으로 숫자로 우리가 위치 값으로 인덱싱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위치에 해당되는 이름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름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R 자료형 중에서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행렬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 셋이 이것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C 함수를 쓰는 요 벡터 함수의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데이터가 나열되다 보니까 연산의 속도나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행과 열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특정한 데이터를 가로 세로 구조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이제 행렬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는데요. 그 행렬도 가로 세로 이 격자 구조가 무한정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런 행렬 구조를 조금 규모를 이렇게 이제 레이어란 개념으로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요. 여러 개의 행렬을 이렇게 겹쳐서 어떤 변수에 관리하는 포맷, 이걸 우리가 배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 1, 2, 3라는 이런 변수에 여러 가지 이제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C 함수 써서 아마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벡터 포맷이기 때문에 옆으로 기다랗게 있는 이런 포맷이 내죠. 요건 지금 행렬 포맷은 아닙니다. 그 콘솔 창에 출력이 이제 조금 그 폭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원래는 길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되다가 10번째에 있는 요소 데이터부터 다시 두 번째 줄에 19번째에 있는 요소 데이터부터 다시 이제 세 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되는 그런 구조죠. 벡터 지금 숫자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배열로 만들 때는요. 저희가 array라는 기능 함수에 준비된 요 데이터를 데이터 이퀄 자리에, 그러니까 요 데이터라는 게 옵션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디멘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요 여러 개 데이터를 과연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이제 배열 구조 속에 저장을 할 거냐. 그래서 앞에 두 개가 그 행렬 그 구조죠. 4,2 네 줄 두 개 컬럼으로 행렬을 만들고 그러한 행렬 구조를 세 개 레이어에 걸쳐서 좀 분리해서 별도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지금 콤마 1, 콤마 2, 콤마 3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두 개가 행과 열을 의미하는 디멘전 차원을 결정하는 요소고 세 번째 차원이 그 레이어의 어떤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열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요. 배열의 이름도 이렇게 dim names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현재 배열의 이름은 없이 레이어도 번호로 되어 있고요. 행과 열의 이름도 없고 각각 이제 행의 번호, 열의 번호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입력할 때도요, 별도로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을 US 지역의 어떠한 실적, 유럽 지역의 실적,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실적을 준비를 했고요.
열의 어떤 이름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컬럼의 어떠한 그 이름을 아이폰 갤럭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걸 요 배열 객체, 앞서 우리가 요 어레이라는 함수 써가지고 세 가지 벡터 데이터를 이렇게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디멘전 네임도 요 아웃의 어떤 차원의 이름을 요런 이제 데이터 값을 한꺼번에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는 변수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아래서 다루는 가장 기능이 막강한 이런 형식의 이제 자료형이 리스트라는 건데, 다음 세부 이 영상 강의에서 한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좀 이제 입력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래서 다루는 기본 자료형 변수에는 숫자는 숫자, 문자는 문자, 논리는 논리, 이게 별도로 구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out이라는 변수의 배열 데이터를 지금 이름을 지금 입력을 해서 변경해 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때 my 그 row에는 지금 1분기, 2분기라는 이런 좀 네 가지 요소가 있고요. my col에는 아이폰 갤럭시라는 두 개 요소가 있고, my layer에는 또 이렇게 이질적인 다른 또 지역을 의미하는 또 주제가 다르고, 같은 문자열 데이터라도 주제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어떠한 데이터 변수를 한꺼번에 묶어줄 때는 리스트 폼에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한꺼번에 dimnames라는 함수에 입력을 하면은 out이라는 배열에 이렇게 이제 그 레이어 자리에 그리고 행 자리에 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배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놨으니까요. out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특정 요소를 지정해서 부분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괄호 안에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번호를 지정해서 입력하시면은 그 요소 데이터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첫 번째 요소, 두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 요소, 여덟 번째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20번째 요소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정한 레이어만, 그래서 좀 3차원이기 때문에 행과 열 자리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고, 첫 번째 레이어, 즉,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실적만 이제 따로 행렬 데이터를 호출해서 이렇게 본 거고요. 역시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US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호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게. 그리고 복수로 두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이제 호출하실 때는 C 함수의 첫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 역시 그 1, 3번 레이어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 퍼시픽과 유럽에 대한 실적을 따로 추출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과 열 자리에도요, 각각 필요한 경우 3분기 중에서 유럽 실적만 보겠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행과 열 자리, 레이어 자리에 적절한 인덱싱을 반영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래서 다루는 다양한 어떤 자료형 중에서 스칼라, 벡터, 그 다음에 행렬, 배열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